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서해 선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원 강사를 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 옛날 사연. 2번, 학교 내신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학생이 시험을 보는 당일임. 학생의 성적이 곧 나의 실적이고 앞으로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임. 하지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학교의 시험 문제에 오류가 생겼을 때임. 학생의 어머니께서 분노하면서 시험지를 들고 와 학원 강사들에게 검증을 요구함. 특히 중학교 수학, 과학 시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임. 최악의 상황은 문제에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인데 이때 여러가지 이유로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함. 위 글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부모 형님께 묻습니다. 대치동 중학교 내신 이야기. 대치동 인근 몇몇 학교들은 중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 때도 매우 치열합니다. 특히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시험 문제 하나하나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갈아치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와, 놀랍네요. 제가 가장 난처한 순간은 분노한 어머니께서 오류가 있는 시험 문제를 들고 올 때인데 이때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괜한 소리 하다가 이상하게 휘말리지는 않을까. 두 번째, 소극적으로 의견 얘기하다 강사로서의 신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세 번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네 번째, 분노하고 상처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고 적어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중간에 있다가 또 놀랬습니다. 선생님을 갈아치운다고요? 이게 내가 보니까 살이 바뀐 것 같아. 공립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사립중학교인 것 같아요. 강남에 사립중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립은 가능합니다. 사립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사립은 뭐 이사장이나 이제 이사장 눈밖에 나면 선생님 바뀌고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사립 나왔기 때문에 사립 중학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립은 안 되지 않나, 공립은? 전금 간다고요? 아, 참. 참 보통이 아닌 곳이긴 하다. 보통이 아닌 곳이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근데 저게 어렵지 않나? 저기 중간 기말을 내가 예측을 해서 만든다는 게. 왜냐하면 뭐 출제자의 성향을 내가 무조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 내가지고 얼추 맞추게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어떤 느낌이야 그런 거예요. 한국 강사분들한테 쪽집게처럼 맞춰달라는 걸 뭔가 좀 해달라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강사가 못 가르쳐서 당신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애가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 이거 못 집어주냐 이건 이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게 당신이 할 수 있지 않냐 왜 이거 못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를 왜 학생들은 안 가르쳤나 이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못 집어주냐 이 비슷한 류의 문제를 당신은 왜 적중 못 시키냐 이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대치동에서 당신이 강사 직함 달고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어느 정도 적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나왔는데 왜 본인은 왜 이거를 못 집어줬냐 왜 우리가 틀리게 만드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 많이 심하지 않다고요? 아 진짜요? 그럼 뭐지 이게? 근데 오류가 있는 시험 문제라고 하면 문제 자체가 지저분한 문제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났다고요? 뭔지 알겠네. 이게 뭔지 알겠어. 내가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강사가 시험 문제를 못 집어서 못 갖춰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문제체를 잘못했는데 이제 학부모가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학교를 한번 뒤집어 놓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 강사분한테 와가지고 이거 문제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인 것 같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잘못했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적절한 이제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가 낸 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학교에서 잘못된 게 맞다. 아, 이게 그런 거네. 문제된 게 뭐냐? 나는 내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학교에서 어떤 강사 얘기 듣고 학부모 와서 따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한테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네. 그건 것 같아, 느낌이. 맞죠? 내 얘기 듣고 어떤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문제 좀 오류 심하다고 하는데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했어 해가지고 그 강사 어느 학원입니까? 알아내가지고 혹시나 퇴근하고 가는데 당신이 혹시 문제 오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감사.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잠깐 나 좀 봅시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 참.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출제 오류는 학교에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명확히 잘못한 거죠. 이거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시험을 출제하는 뭐 출제기관, 고시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를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잘못낸 기관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학교 측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출제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출제 오류가 있는 문제를 안 내잖아요.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강사들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학교에서 잘못한 게 맞아요. 학교에서 문제 잘못 냈으니까. 강사가 그리고 뭐 학교 욕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잘못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출제 오류가 있고 이런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럼 내가 당연히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서 이쪽에서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학원에서 뭔가 시험을 내면서도.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서희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 전환기쌤 그 한국사 영상 보면 왜 출제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강사로서. 근데 참 신기하네요. 왜 출제 오류가 있지? 출제 오류가 왜 있을까? 더군다나 학교열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있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소신있게. 선생님도 사람인데 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 선생님. 아무리 사람이라도 공적인 분야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또 사람입니다.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내는 거, 문제를 깔끔하게 내는 건 또 공적인 분야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출제할 때 뭐 급하게 내는 것도 시간이 딱 주어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출제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을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내신도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워낙에 실력이 좋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좋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서열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너무 문제를 빤히 내버리면 다 이제 만점 나올 거 아니야. 워낙에 학업적인 커리어는 학생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변별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폭탄 문제나 이제 변별력 주기 위한 문제에서 아마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쉬운 문제에서 오류가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보통 폭탄 문제에서 나오죠. 공무원 시험도 폭탄 문제에서 오류가 나오죠. 문제를 꼬아내려고 하다가 약간 좀 논지가 있는 걸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오류가 있는 거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뻔한 문제 아니고 폭탄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꼬아내려고 하다가 약간 좀 오답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여러 방개가 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오류라는 건 그런 거야. 복수 정답. 아니 출제 자체가 완전 오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전부 다 정답해야 되는 경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저 시험 문제 들고 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출제 오류가 다분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 저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복수 정답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뭔가 오류가 심해서 전체 답 처리해야 되는 거. 뭐 보통 문제 자체가 출제 자체가 오류가 있으면 다 정답 처리하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아니면 다른 것도 지문이 애매하면 그것도 복수 정답 처리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니까 이게 참 머리가 아파 이게. 네. 출제 오류라 인정해가지고 전체 답 터져야 하면 그 문제를 실력으로 푼 사람은 손해보잖아. 왜냐하면 저 문제를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에이 저거 못 풀겠다 싶어. 에라 모르겠다 하면 찍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득 보는 거잖아. 원래 틀렸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복수정답 처리해버리면 그 답을 찍은 사람들도 이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복수정답 제기한 사람들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면 선생님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출제 오류는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난이 있다 선생님한테 오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 출제 오류가 나오면 아마 그 선생님을 아마 교장이나 교관이 부를 것 같아요. 따로 불러가지고 왜 시험 문제 낼 때 꼼꼼하게 하게 안 했냐.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뻔히 알지 않냐. 계속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하다. 나도 곤란하다. 나도 이런 걸로 커버 쳐주지 못한다. 이게 가뜩이나 극성인데 앞으로 어떡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 서희 선생님. 일단 님은 학생들 편이야. 학생들 학부모 편이에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사교육 업계 일하는 사람이지 공교육 업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공교육이라는 그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입장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좀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내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학부모 편의 입장에 서는 게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자본주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잘하는 것, 실력으로 뭔가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받는 이유도 저 학부모들이 내 강의를 이제 수강해주고 예, 청취해주는 어떤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내가 여기 이 바닥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강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강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학생들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이 뭐냐 하면 그런 거 AS입니다. 기계로 치면 AS. AS를 잘해줘야 되죠.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걸 분야는 다르지만 뭐 제품을 고치는 사람 치면 AS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물건이 납품했는데 뭐 고장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리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학부모 입장에 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 안타깝긴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 입장에 서야 되는 게 맞아. 학생 입장에 서야 되는 게 맞는데 나도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야. 학생을 가르치고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충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화면에 사교육 강사고 그리고
나 때문에 학생들 수업 듣고 내가 저분들 수업 가르치면 성적 올리면서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인데, 그러면 내가 학부모 입장에 서는 게 맞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문제를 출제하고 저분들도 문제를 출제하면서 고충을 알고 문제를 내면서 이제 받게 된 스트레스나 내가 문제를 잘못 내게 되면 받는 비난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런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저분들이 받게 될 어떤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혹시나 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충돌 때문에 이걸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성적으로 보자면 저 공격의 어떤 출제 오류를 낸 선생님, 내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성적으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출제 오류는 어떻게 보면 좋든 싫든 간에 출제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감성적인 부분보다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엄연히 사교육을 가르치는 사교육 강사고, 남 믿고 이제 학생을 내 쪽에 보내주는 학부모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많은 보수를 받고 인정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려면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저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들고 올 게 뻔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랑 이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나왔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근데 나 학부모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누가 봤을 땐 극성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한 문제 두 문제 뭐 고등학교 입경이나 성적이 갈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시험 문제를 들고 오는 분들은 자녀가 공부를 꽤나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를 못하고 꼴통이면 한두 문제 틀린 거 가지고 그렇게 노발대발 하진 않겠죠. 아마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제 상위권이고, 아마 좀 이제 입결이 좋은 친구가 이제 한두 문제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다 보니까 들고 와가지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서희 선생님이 일을 계속하려면 여기 익숙해져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을 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들 다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양심에 내가 뭐 불량되는 거가, 내가 혹시나 잘못하는 거, 난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죠. 지금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성적인 마음을 갖는 것 자체 아직 프로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로분들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지. 우리 딱 잡아서 얘기하겠지. 이런 건 잘못됐다고. 근데 아직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갈팡질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경험이 좀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출제원이 계속 생기니까. 그럼 계속 학부모들이 또 시험지 또 긁고 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따질 텐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앞으로 뭐 좋든 싫든 간에 이거는 계속 부딪혀야 되는 문제긴 해요. 서희 선생님이. 맞잖아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하기 싫다고 해서 뭐 이걸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 입장에 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교육 시장에서는 좀 공교육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사교육을 이제 사교육으로 이제 먹고 사시면 좀 악마가 돼야 돼. 예. 약간 동종학계의 어떤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뭔가 좀 미비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좀 딱 지적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류 나오면 전 얘기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선생님도. 이런 걸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서해 선생님이 왜 이런 마음 먹는지 아세요? 서해 선생님도 내가 보니까 임명고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아. 보통 하원 강사 하시는 분들이 뭐 임용고시 합격하고 이제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강사 되는 분도 있고, 인고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강사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하다 강사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강사분들 상당수가 인고를 염두하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임용고시 합격하고 강사 생활, 이제 선생님 생활하다가 뭔가 좀 회의감 느껴서 그만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선생을 준비했는데 이제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래서 약간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제 교단에 있는 선생님 입장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자면 그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교육 강사분들 입장 이해할까요? 서희 선생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과연 사교육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분 입장 이해할까? 이해 안 해주잖아요. 그럼 님도 그분들 입장 이해할 필요가 없어. 서로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야. 이해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해요. 문제 잘못 나왔다. 이거 문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참 골치 아프네요. 어떻게 보면. 대신에 또 생각해봐. 내가 이런 걸 하니까 또 돈을 많이 받는 거야.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이 부분에 또 목소리를 내야 돼. 원래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손에 피 묻히고 먼지 안 생기고 일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저런 이제 부적합함은 감안해야 돼요. 네, 부적합함은. 나중에 가서는 신경도 안 쓸걸. 나중에 경력도 쌓이고 하면. 어차피 이쪽 계통이 온 이상 내가 발을 빼지도 못한 상황에 계속 쭉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덤덤해지는 것. 네.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무 동의 안 하고 이제 해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기는 이 강남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뭔가 있잖아요. 뭔가 뭐 동료의 뭐 이제 그런 인간다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3번 같은 거. 마음 한 곳에 찝찝하냐 하니까. 좀 냉정해져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야육강식이잖아. 야육강식 끝판왕이잖아요. 어? 강사 세계도 뭐 실력 없고 뭐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바닥인데 학생들도 봐봐. 저기서 무슨 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뭐 동료의식이나 워크의식이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든 성적으로 내가 먼저 한 단계 올라가면 그만이지. 나 때문에 뭐 눈물 지는 학생들 입장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긴 강남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오고 더 잘 나오고 이런 걸로 손해 안 보고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쪽 지역 모르는데 한번 제가 서현 선생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학생 편의 입장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이잖아요, 말이야, 사교육. 사교육이 뭐예요? 자본주의잖아. 누구의 자본으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쪽에 서야 되는지 딱 나와요.
내가 앞으로도 이거 하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학생들하고 이제 학부모님 편에 설 수밖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